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짜는 없죠. 이번 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 7조 8천억 원 중 7조 5천억 원이 국채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저희 대신 갚아야 할 빚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요. 당초 계획했던 이 선별 지원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7조 8천억 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지급되는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50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급합니다. 돌봄에 부담을 겪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부모에겐 자녀 1인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채가 7조 5천억 정도 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까지 가능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깝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 지급하는 통신비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라고 평가했지만 1조 원 가까이 빚을 내서 위로를 받는 게 맞는지, 용돈 같은 2만 원에 효과는 있는 건지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9,300억 원. 빚으로 충당하는 4차 추경 가운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보다도 많습니다. 당초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맞춤형 선별지급 원칙을 강조했지만 통신비 지원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현금을 받는 보편적 지급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래도 2만 원씩 어느 정도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좀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 돈이 모으면은 정부에서는 되게 많은 돈이라 정부에 자꾸 빚만 지고.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재정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1조 원이면 차라리 그거를 취약계층들한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면 주고,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통신사가 먼저 요금을 감면해준 뒤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선입니다. 이 4차 추경 편성에 이견이 없던 여야가 이 통신비 지원에서는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야당은 푼돈으로 국민 마음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했는데요. 여권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4차 추경엔 뜻을 같이 했지만 통신비 지원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 원씩 놀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재정의 안전성에 걱정을 하면서 역시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공방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황당한 계획이라며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원이 지원된다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자, 오늘 지원금 내용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전국민 통신비부터 살펴보죠. 이게 상당히 화제인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르면 다음 달, 한 달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달 통신비 청구되죠. 통신사가 거기서 2만 원을 감면을 하면 그럼 정부가 예산으로 이걸 보조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4,600만 명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사실상 전 국민입니다. 분명히 이번 지원금은 그런데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전 국민이 받게 된 건데 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맞춤형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전 국민이 아니라 청년과 노년층의 통신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담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작은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종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나 실업자, 또 구직자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고요.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금은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지급을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이 이동통신사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 돈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게 오늘 발표됐는데 그런데 벌써 이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못 가게 됐다는 사각지대 논란이 발생했어요. 유흥주점과 무도장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성격이 비슷한 유흥주점은 배제가 됐고요. 실내 체육시설은 포함됐는데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는 무도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엄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맞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흥업주들이 정세균 총리에게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다른 업종처럼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건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